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지를 속속히 파헤쳐보는 정보채널 성지탐사대입니다. 이곳은 아시아와 유럽의 두 대륙이 만나는 도시, 그리고 1000년 동안 십자가와 황제의 제국이 숨쉬던 도시입니다. 현재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함께 가보실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곳을 비잔티움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여기에 제2의 로마를 세웠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전략의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D 330년 황제는 7개의 언덕이 있는 이 도시로 로마의 영광과 신앙을 이곳 동방으로 옮겨옵니다. 새 수도의 이름은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였습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삼위일체의 신앙이 확립되고 공표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 곧 성스러운 도시를 세웠습니다. 초기의 성 소피아, 성 사도 교회 등의 수많은 성당과 순례길은 로마 황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컨스탄티노플의 힘은 성벽에 있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이 성벽을 삼중으로 지어 삼중 방벽으로 수많은 외세와 적들을 막아냈습니다. 황제는 승리 후에 반드시 지금의 골든혼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황금문으로 개선했습니다. 그 문은 제국의 영광 그리고 하늘의 승리를 상징했죠. 비잔티움에서 시작한 1000년의 찬란한 기독교 역사가 바로 비잔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1000년 동안 철옹성 같던 이 성벽에도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컨스탄티노플과 성벽은 기독교 1000년 제국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15세기 한 떠돌이 기술자가 이 전설을 깨뜨립니다. 헝가리 출신으로 대포 기술자인 바로 우르반이었죠. 그는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초대형 대포를 만들겠다며 먼저 비잔틴 제국의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이미 제국이 쇠퇴해서 자금이 바닥났기에 오르반이 원하는 거대한 청동과 화약을 제작할 비용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오르반은 실망한 채로 콘스탄티노플을 떠나야 했습니다. 1451년 오스만 제국에서는 19세의 젊은 술탄 메흐멧 2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로마 정복을 꿈꿨습니다. 나는 로마를 정복할 자다. 오르반은 곧장 적국 오스만의 젊은 술탄 메흐멧 2세를 찾아갑니다. 19세의 젊은 정복자는 오르반의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전폭 지원을 약속하고 이행합니다. 최고의 기술자, 풍부한 청동과 화약, 수백 명의 장인과 수송 수단까지 1453년 오르반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청동대포 바실리카를 완성합니다. 길이 8m, 무게 18톤, 지름 80cm짜리의 거대한 돌 탄환은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수십 마리의 소가 탄환을 끌어야 했고 한 발을 쏘면 식히는 데만 몇 시간씩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드디어 1453년 봄 거대한 포성이 성벽을 뒤흔듭니다. 무적이라 불리던 콘스탄티노플의 삼중 성벽은 역사상 처음으로 무너지고 1000년 비잔틴 제국의 문은 열리고 맙니다. 하지만 오르반은 영광을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과열로 대포 일부가 폭발해 그는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의 바실리카는 중세의 마지막 성벽을 무너뜨리고 유럽을 화약의 시대, 새로운 전쟁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대포만으로는 도시를 완전히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컨스탄티노플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이죠. 특히 금강만, 골든혼이라 불리는 좁은 내항은 도시를 완벽히 보호하는 방패였습니다. 비잔틴은 골든혼 입구에 거대한 쇠사슬을 걸어 적선의 침투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1453년 봄, 술탄 메흐멧 2세는 대포로 성벽을 깨부쉈지만 바다 방어를 뚫지 못하면 완전한 포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하나의 전술을 꺼냅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키던 비잔틴 해군을 피하기 위해 배를 육지로 옮겨 해협을 우회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메흐멧 2세는 상상조차 어려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쇠사슬이 막는다면 바다를 포기하고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라. 오스만 병사들은 배 밑에 기름칠한 통나무를 깔고 밤새 언덕을 넘어 배를 밀고 당겼습니다. 수백 척의 배를 나무 도르래 위에 올려 갈라타 언덕을 넘어 금강만으로 배를 내렸습니다. 비잔틴 병사들이 잠든 밤, 성벽 안쪽 안전지대라 믿었던 해안에 오스만 함대가 나타난 겁니다. 이 작전으로 오스만은 바다에서도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성벽만 믿고 버티던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바다에서도 공격당할 수밖에 없었죠. 성벽을 깨뜨리는 대포와 바다를 가른 배. 1453년 5월 29일 철옹성 같았던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은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메흐멧 2세는 개선문을 지나며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내 것이다. 기독교 제국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잔틴은 무너졌지만 도시는 살아남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곧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사는 도시란 뜻의 이스탄불이란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성소피아는 모스크가 되었고 성사도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길과 돌, 무너진 성벽 너머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스탄불은 이름처럼 이슬람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여전히 정교회의 심장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전은 오늘도 이스탄불 파나르에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숨겨진 성화, 그리고 성벽 너머로 들려오는 오래된 찬송의 메아리. 우리는 콘스탄티노플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을 이어온 복음의 길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탐사대 다음 편에서는 전도자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소아시아 7대 교회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요. 샬롬. 성지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